참나물 중에 우리가 보통 보는 참나물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조금 다른 큰 참나물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타났어요. 이 친구는 꽃 필 때 되면 확연하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보통 참나물 그러면 하얀색 꽃이 피잖아요. 그런데 이 큰 참나물은 보시는 것처럼 짙은 자주색 꽃을 피웁니다. 잎모양만 보면 참나물하고 비슷하게 보여요. 그런데 잎도 자세히 보시면 좀 다릅니다. 톱니가 굉장히 날카로워요. 참나물에 비해서 날카로운 톱니를 가지고 있고 잎의 이 재질도 매우 거친 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나물로 먹기엔 좀 부적합해 보여요. 참나물은 좀 보드랍거든요. 그런데 이 큰 참나물은 매우 거친 털도 있고 엽질 자체가 굉장히 거칩니다. 그래서 많이 보시면 큰 참나물 꽃이 없어도 잎만 보고도 구분하실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참나물은 잎의 변이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노루참나물, 가는 참나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 갈라지는 정도에 따라서 이 큰 참나물은 항상 딱 새 잎으로만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참나물하고는 조금 다른 친구예요. 산에 가시다가 이렇게 짙은 자줏빛 꽃을 피우고 잎이 3장이 있으면 그 친구는 큰 참나물입니다. 산에서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고들빼기가 나타났어요. 이 고들빼기입니다. 이 고들빼기. 우리가 김치 담궈 먹는 고들빼기는 주로 들판에서 자라고요. 산에 오면 이 고들빼기가 제일 흔해요. 두메고들빼기하고 더불어서. 두메고들빼기는 그래도 조금 높이가 있는 산에서 나타나고, 이 고들빼기는 초지에서부터 낮은 산지 높은 산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다 나타나는 고들빼기가 이 고들빼기입니다. 이 고들빼기는 이렇게 잎이 평범하게 생겼어요. 두메고들빼기는 삼각형의 잎이 확실하고 그 다음에 잎자루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구분이 되는데, 이 친구는 잎자루가 거의 없어요. 잎자루가 없이 그냥 잎이 좁아지면서 줄기에 다다르게 되죠. 그런 부분들이 이 고들빼기하고 두메고들빼기하고의 차이고요. 두메고들빼기는 좀 크게 자랍니다. 크게 자라면 뭐 한 1.5m 정도까지도 자라는데, 이 고들빼기는 보통 이렇게 한 40cm에서 50cm 정도의 크기로 크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이 고들빼기는 보시는 것처럼 줄기에서 가지가 많이 갈라져요. 두메고들빼기는 거의 안 갈라지고 곧게 자라죠. 그런 부분들이 차이점입니다. 지금 두메고들빼기가 자기도 소개시켜 달라고 근처에 있었네요. 두메고들빼기는 이렇게 삼각형 잎이 확실하죠. 그리고 잎자루에 날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가지가 갈라지지 않고 한 줄기가 곧게 자랍니다. 반면에 이 고들빼기는 가지가 많이 갈라져요. 정선, 삼척 이쪽 석회암지대에 와야 볼 수 있는 기름나물 종류가 나타났어요. 덕우 기름나물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보통 우리가 흔하게 보는 기름나물들은 잎이 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친구는 갈라짐이 덜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기름나물은 빗살처럼 갈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친구는 그렇지 않아요. 이 친구가 덕우기름나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건 정선군 덕우리라고 하는 마을에서 처음 발견됐어요. 그래서 덕우기름나물이라고 이름을 붙여줬고요. 우리나라에만 살고 있는 기름나물 종류입니다. 산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기름나물이 나타났어요. 이 친구가 우리가 산에서 일반적으로 보는 기름나물입니다. 잎은 이렇게 깊게 기꼴 모양으로 갈라집니다. 제가 조금 전에 덕우기름나물 다른 곳에서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이 친구하고 잎이 많이 다르게 생겼죠. 이 친구는 기꼴처럼 깊게 갈라지는데, 덕우기름나물은 그냥 소엽 형태로 갈라지지 않는 잎들이 복엽을 이루고 있습니다. 산속에 있는 습지에 와 있는데요. 이 친구 얼핏 보시면 다개장풀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습지에 사는 다개장풀 사촌쯤 되는 친구입니다. 잎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다개장풀하고 유사하게 생겼어요. 좀 좁긴 하지만, 그리고 사는 곳이 습지여서 사는 곳이 좀 다르긴 합니다. 이 친구는 사마귀풀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꽃은 다개장풀하고 조금 유사점이 있어 보이는 그런 형태의 꽃을 피우고요. 연보라빛으로 분홍빛으로 앙증맞은 예쁜 꽃을 피우는 친구입니다. 습지에 가면, 산지 습지나 뭐 저수지 주변이나 이런 곳에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친구예요. 우리가 묵나물로 즐겨 먹는 고려엉겅퀴가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식당에 가시면 곤드레나물밥 많이 드시죠. 곤드레나물이 이 고려엉겅퀴 나물이에요. 고려엉겅퀴를 묵나물로 해서 밥을 지을 때 같이 넣어서 밥을 짓거든요. 이 친구가 곤드레나물로 불리는 고려엉겅퀴입니다.
다른 엉겅퀴들하고 다르게 이렇게 잎이 갈라지지 않아요. 그냥 심장형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이 잎 가장자리 보면 이렇게 가시털 같은 것들이 촘촘하게 나 있어요. 보통 엉겅퀴들하고 잎이 좀 많이 다르죠. 보통 엉겅퀴들 잎이 깊게 갈라지는데 이 친구는 갈라지지 않습니다. 고려 엉겅퀴라고 하는 이름답게 이 친구는 우리나라에만 살고 있는 특산 식물이에요. 한반도 고유종이죠. 설악산이나 오대산 이런 능선부에 가면 잎은 똑같이 생겼는데 하얀색 꽃을 피우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정형 엉겅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꽃 피기 전에는 둘이 아주 비슷해요. 삼척과 태백의 경계를 이루는 해발 1000m 가까운 높은 곳에 왔더니 시호가 많이 있네요. 이 친구가 사냥과의 시호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제가 이제 설악산이나 오대산 이런 곳에 가면 주로 개시호라고 하는 친구를 소개시켜 드리는데, 그 친구는 특징이 뭐냐면 잎이 줄기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호는 감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잎이 이렇게 서서히 넓어지는 좁은 잎을 가지고 있어요. 이 친구가 시호라고 하는 친구고, 내륙 쪽으로 가면 이 시호보다는 좀 높은 산에 가면 개시호가 일반적인 것 같아요. 개시호는 이 시호하고 다르게 줄기잎이 줄기를 감싸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잎을 보시면 시호하고 개시호를 구분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설악산 높은 곳에 가면 등대시호라고 해서 좀 자그맣게 자라고 꽃이 마치 이렇게 평평하게 빙 돌려나는 것처럼 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아주 높은 곳에 가야 볼 수 있는 그런 친구인데, 이렇게 시호, 개시호, 등대시호 이런 친구들이 시호 집안을 이루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등골나물도 인사를 하네요. 가을로 진입하는 이 시기에 산에 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국화과 식물이죠. 하얀색 꽃이 이렇게 먼지털이 같은 꽃을 피워요. 잔뜩 모여서 핍니다. 우리가 흔하게 만나는 등골나물 종류들이 한 3종류가 있는데, 이 친구가 그냥 등골나물이고요. 벌등골이라고 해서 잎이 시작되는 부위에서 잎이 한 3갈래 정도 이렇게 갈라지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벌등골이고, 그 다음에 잎이 시작할 때부터 완전히 갈라져서 나와서 윤생하듯이 깊게 갈라지는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골등골나물입니다. 등골나물, 벌등골, 골등골 한 3종류 정도를 산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친구예요. 그 중에서 이 등골나물이 제일 흔한 친구입니다. 계곡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사냥과 식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궁궁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지금 여기가 산지 계곡이에요. 계곡부에서 주로 나타나는 친구고, 구릿대나 이런 친구들에 비해서 이렇게 잎 가장자리를 보시면 좀 더 깊게 갈라지는 특징이 있어요. 잎의 특징은 그렇고, 꽃은 뭐 사냥과들이 다 비슷비슷하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냥과 특유의 꽃들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사냥과가 꽃 색깔이 이제 크게 하얀색, 그 다음에 짙은 자주색, 이렇게 2가지 꽃을 피우기는 하지만 흰 꽃인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또 비슷하게 생겨서 구분하기가 참 어려운 집안이에요. 아직 연구가 좀 더 많이 필요한 집안이기도 하고요. 그 중에서 그나마 우리가 좀 많이 만나는 친구가 이 물가 주변에서 잘 자라는 구릿대와 지금 보고 계시는 궁궁입니다. 빨간색 오미자 열매가 보석 달고 있는 것처럼 주렁주렁 열려 있네요. 산에 가면 오미자 줄기나 잎은 많은데 정작 열매를 보기는 쉽지 않아요.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해가 잘 드는 곳에 있는 오미자들이나 겨우 열매를 맺고, 산속에 있는 친구들은 거의 열매를 맺지 않거든요. 이렇게 열매가 탐스럽게 열려있는 오미자의 모습을 자연에서 보기는 쉽지 않은데, 여기는 정말 보석같이 주렁주렁 달려있네요. 하나 맛을 봤더니 정말 새콤하고요, 떫은 맛도 좀 있고 5가지 맛을 다 보여줍니다. 오랜만에 오미자가 주렁주렁 달린 모습을 자연에서 만났습니다. 꿀풀과 식물 중에 삼박하가 꽃을 피우고 있네요. 삼박하하고 같은 속에 속하는 친구들이 둘 더 있어요. 높은 산에 가면 볼 수 있는 오리방풀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 그리고 방아풀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3친구가 같은 속에 속해요. 3친구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렇게 잎이 날개처럼 줄기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서히 좁아져요. 꿀풀과 친구들이 갑자기 좁아지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렇게 서서히 좁아집니다. 날개처럼.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오리방풀은 그 중에서 제일 높은 곳에 살고, 이 삼박하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잎꼬리 끝부분이 거북꼬리처럼
이렇게 한번 좁아졌다가 길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마치 거북이 꼬리처럼 생겼어요. 삼박하는 잎끝이 이렇게 밋밋합니다. 그리고 방아풀은 이 삼박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꽃에 좀 차이가 있어요. 이 친구는 지금 꽃을 자세히 보시면 암술 수술이 바깥으로 돌출되어 있지 않죠. 방아풀은 암술 수술이 길어서 이 꽃잎 밖으로 돌출합니다. 암술 수술이 돌출하느냐 돌출하지 않느냐, 그게 이제 방아풀하고 이 삼박하의 차이예요. 좀 낮은 산에서 제일 흔하게 보는 친구가 이 삼박하고, 높은 산에서 제일 흔하게 보는 친구가 오리방풀이고요. 방아풀은 생각보다 그렇게 자주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 친구는 산 속보다는 산 초입에서 풀밭에서 숲으로 이어지는 곳에서 가끔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오리방풀입니다. 높은 곳에 사는 삼박하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지금 고적대라고 하는 삼척 정선 동해시를 가르는 아주 높은 산이에요. 청옥산의 한 자락인데 여기가 지금 해발 1300m가 넘거든요. 이런 높은 곳에 올라오면 대부분 이 오리방풀이 주를 이룹니다. 오리방풀은 날개처럼 잎이 천천히 좁아지는 이 부분은 삼박하고 비슷한데, 삼박하는 이렇게 거북꼬리처럼 길게 빠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오리방풀은 마지막 톱니가 거북꼬리처럼 길게 길어지는 특징이 있어요. 회나무가 빨간 보석 같은 열매를 달고 있어요. 지금 이제 다 익어서 열매가 다 벌어졌죠. 그리고 그 안에 주황색 보석 같은 열매가 이렇게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노박덩굴과의 회나무 종류들 보면 열매가 다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제 회나무 종류들을 구별할 때 열매가 몇 조각으로 갈라지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 기준이 되는데, 이 친구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5갈래로 갈라졌죠. 5갈래로 갈라지는 친구는 회나무 아니면 참외나무인데, 잎을 보시면 잎이 넓잖아요. 이렇게 넓은 잎을 가지고, 지금 여기 해발 1000m가 넘거든요. 높은 곳에 사는 친구들은 대부분 회나무입니다. 그리고 나서 열매를 보시면 열매에 약간의 날개가 있어요. 이 회나무도 이렇게 연글 때가 되면, 벌어질 때가 되면 날개가 매우 둔해져서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흔적들이 보이시죠? 참회나무는 이런 흔적도 거의 없이 그냥 매끄럽게 동그랗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참외와 회의 열매 바깥쪽 부분 차이입니다. 이 친구를 보시면 이 친구도 확연하게 도드라진 날개 흔적이 남아있죠. 이 친구처럼 이렇게 가끔 4개로 갈라지는 친구도 있습니다. 보통 5개로 갈라지고요. 그리고 참외나무는 이거보다 잎이 좀 좁아요. 좀 더 낮은 곳에 살고, 참외나무도 열매가 벌어지면 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나무 종류들 열매 익어서 벌어지는 모습 보면 정말 예뻐요. 그리고 나중에 단풍도 회나무 종류들이 굉장히 아련하게 그냥 쨍하게 붉은색이 아니라 살짝 파스텔 톤을 띠는 그런 어렴풋한 붉은빛으로 들거든요. 단풍도 참 이쁜 집안이 이 회나무 집안입니다. 열매도 예쁘고 단풍도 예쁘고요. 삼척, 동해 이런 도시들은 바닷가만 접하고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백두대간을 경계로 정선하고 나눠져 있는 그런 도시들이거든요. 지금 여기 저 앞에 보이는 저 봉우리가 청옥산이에요. 청옥산은 1400m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으로 백두대간 주능선이 지나가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삼척이나 동해는 바다만 끼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험준하고 멋있는 산줄기도 같이 끼고 있는 도시들이에요. 거기에다가 석회암지대가 같이 섞여 있어서 독특한 경관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굉장히 멋있는 곳 같아요. 여름의 끝자락 8월 말부터 9월 초순까지 삼척 지역의 높은 산부터 계곡들 한번 둘러봤어요. 동해시 지역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삼척 동해 지역에서 찍은 영상들이 좀 많아서 한 3편 정도를 가을에 보내드리고, 다 못 보내드린 거는 겨울에 조금 한가할 때 다시 좀 모아서 내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 정말 코앞이네요. 여기 산에는 지금 이미 가을이에요. 아래쪽도 곧 가을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가을이 다가기 전에 가을 풍경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요. 약은 약사에게, 식물은 호쌤에게. 감사합니다.